한국말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하얀거탑의 원작자인데 너 왜 이렇게 연기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뭐 이러도 못하는데 스미마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얀거탑 끝나고 커피하고 뭐 달콤한 내 도시 찍고 여러 가지도 분명히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임했거든요. 네. 그게 180도 연기 변신을 맨날 연기 변신만 갖고 그러니까 180도 뭔가 완전 악역, 착한 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매번 매 작품이 네. 다른 역할이고 다른 연기 변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여러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출연작들 저희가 또 모아본 게 있거든요. 그거 그 모습 좀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선균이 있기까지 그는 결코 짧지 않은 무명 시절을 거쳐야만 했다. 2001년 데뷔작 시트콤 연인들에서 선보인 안하무인의 철없는 캐릭터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쇼쇼쇼에서 보여준 좌충우돌형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 등 코믹 연기로 시작된 그의 연기 인생. 2004년 영화 알포인트, 드라마 태릉선수촌을 통한 진중한 카리스마 연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가 딸 것 같다니까. 2006년 호기심 많은 불륜 해결사로 나선 영화 손님은 왕이다에서 거친 삼류 인생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기도 했던 그는 이듬해인 2007년 데뷔 5년 만에 연기대상 황금연기상의 영광을 안겨준 드라마 하얀 거탑을 통해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망했대. 슬럼프에 빠진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동경으로, 간사하고 꽤 많은 해결사 이장길로, 출세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내과 의사 최도영으로, 장 교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배역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했던 배우 이선균. 그는 긴 무명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버린 채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을 거듭하는 진정한 배우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연기하시면서 전혀 현실에 난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얀거탑 최도영 할 때 네. 너무 반듯한 인물이다 보니까 네. 힘들었어요. 반듯해서. 네, 너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저랑 어떻게 보면 제일 다른 인물이 최도영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인물이 막 스포츠라면 네. 교체를 당할 텐데 이미 선수 지금 교체. 드라마를 찍고 있고 네. 근데 이걸 하면 너무 큰 역할이고 이 드라마가 잘 될 것 같고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기적인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만 했지 최도영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간 거예요. 첫 촬영을. 근데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기가 너무 죽고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장준혁이란 인물의 버금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인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몽도 꾼 적도 있고요. 어떤 악몽을 꾸셨어요? 꿈에 네. 일본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일본 할머니요? 예, 그게 원작이 네, 그렇죠. 일본. 일본 네. 거였잖아요. 한국말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하얀거탑의 원작자인데 너 왜 이렇게 연기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뭐 이러도 못하는데 스미마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그 작가 누나한테 서브 작가 누나한테 혹시 누나 원작자가 여자분이냐고 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일본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혼났는데 그다음부터 안 감독님이랑 밥을 먹을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네. 느낌에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안 감독님이 밥을 먹다가 힘들면 원작을 한번 다시 봐봐. 그 틈틈이 다시 대본 말고 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고 최도영의 집이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지나가지고 부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가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차량이 없고 쉴 때마다 걸어갔어요. 그 집을.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종교적인 걸지도 모르죠. 제 안에. 이 인물하고 뭔가 고행을 하고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다가 원작 보고 한 5, 6부 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좀 찾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민 지금 해봤자 이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점점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겨울에 걸어갔어요. 겨울에요. 네. 걸어가가지고 네. 그 집 보고 다시 걸어가지고 집에 오고 이게 운동 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인물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 인물이 너무 맑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장준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장준혁은 더 힘들게 보였고 그래요? 두 개 다 큰 산처럼 보이는데 네. 최도영 같은 경우엔 두리뭉실한 큰 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 장준혁은 암벽이 막 너무 험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차마 그 당시에는 넘볼 수 없는 이 산도 열심히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선균 씨 스스로는 마음에 안 드는 역할도 좀 해봤고 무거운 연기, 가벼운 연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늘 보고 있다가 네. 또 좋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이거 오버해야 되지 이러면 좀 최선을 안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없으셨어요? 아니면 있으셨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예, 현장이나 작업이. 네. 그리고 어찌 됐건 이거를 하게 된 건 저의 선택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항상 배우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누구 원망을 해. 그러니까 그 캐릭터나 그 작품에 대한 뭐 욕을 하거나 핑계를 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이 캐릭터에 즐겁지 못 놀고 있는 자체가 되게 화가 나는 거고 그 나름대로 인간이 그다지 가벼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 이 역할 할 때 최대한 이 역할에 맞는 현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선균 씨가 내가 이런 역할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배우로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배우가 아니고 그냥 죽을 때 그러니까 얘는 배우 이성균이다라는 말이 그냥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직업이든 자기 일을 즐기고 열정을 갖고 뭔가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사실 앞으로 활동 많이 하실 때잖아요. 많이 해야겠죠. 가족도 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도 나오고 예정일이 언제신가요? 12월 초예요. 네. 네, 12월. 어떤 아빠이고 싶으세요?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어떤 전화 통화할 때 아들보다 전화 늦게 끊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까지. 항상 전화를 미리 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2009년 겨울에 아빠가 되시는데 예.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행복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 이선균으로 기록되시길 저희도 아주 뛰어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